안녕하세요. 댓글에 떨팀밖에 없는 남자 별남입니다. 와우. 오늘은 WWDC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4월 이벤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WWDC 이벤트 일정이 나왔어요. 이번 WWDC 일정은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식도 작년과 동일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번 행사에서 어떤 게 새롭게 공개될지 아직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가 소프트웨어 포커스를 맞춘 행사인 만큼 iOS 15, iPadOS 15, 그리고 macOS 12, watchOS 8, 마지막으로 tvOS 15의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의 이 행사 포스터에는 몇 가지 힌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폰 13에 대한 내용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포스터에는 미모지와 맥북이 등장하는데 우리 이거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작년에 M1 맥북을 소개할 때 나온 장면을 이걸 약간 미모지로 만들어 놨어요. 이 이미지에서 우리는 두 가지 힌트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맥북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은 페이스 아이디가 앞으로 맥 제품에까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애플 글라스와 같은 제품의 출시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애플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진 AR이나 VR 기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AR 헤드셋은 2022년에 출시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포스터에 힌트가 들어간 만큼 이번 행사에서 출시는 하지 않더라도 소개 정도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리 소개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애플 글라스나 AR 헤드셋 같은 제품을 출시 전에 미리 좀 알아보고 또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를 개발할 시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애플도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발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포스터에 맥북도 보이는 만큼 새로운 애플 실리콘 맥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런 신형 맥이 여기서 공개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애플이 매년 하는 이 WWDC 컨퍼런스에서는 항상 신제품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특정 연도에만 공개를 했었죠. 지난 2017년에는 새로운 아이맥과 맥북 프로, 홈팟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공개했고 또 2019년에는 맥 프로와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2년 주기로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는데요. 만약 애플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새로운 제품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에 집중한 이벤트이니만큼 신제품 공개를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맥북 프로와 아이맥의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맥북 프로는 14인치와 16인치 버전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애플 실리콘 기반 M1X 칩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 LED 화면과 맥세이프의 탑재도 예상되고 있고 또 HDMI 포트와 SD카드 리더기 또한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현재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폰 12 시리즈를 닮은 플랫한 옆면이 들어가게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터치바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마침내 물리 버튼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이 새로운 아이맥에는 마침내 10년 만에 이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상되고 있는 디자인은 현재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 같은 약간은 좀 각진 형태의 좀 더 모던한 디자인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맥 제품은 하반기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WWDC에서 공개되면 제일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게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 행사이다 보니까 제품 출시는 하지 않더라도 신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WWDC에 대한 소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쉬울까봐 아이폰 13에 대한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번 프로 맥스의 카메라가 좀 바뀐다는 소식인데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제외한 3가지 모델의 광각 카메라는 프로 맥스보다는 약간은 낮은 스펙의 동일한 렌즈의 탑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12 프로 맥스의 광각 렌즈는 f1.6의 7매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3 프로 맥스에는 이보다 조금 더 조리값이 낮은 f1.5 렌즈가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 자체는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조리기값이 조금 낮아진 건데 이렇게 조리기값이 낮아지면은 분명히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저조도 촬영에서 분명한 이점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진짜 얼마 안 되는 차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정말 실제 생활에서 느끼기 힘든 미미한 차이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사소한 끝나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 13 프로 맥스의 메인 카메라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좋다는 건데 이 차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 하나 때문에 프로 맥스를 고를 이유는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밍치건은 이번 13 프로 라인업의 초광각 카메라에는 총 3가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했는데요.
먼저 초광각 렌즈의 조리개 값이 기존 f2.4에서 f1.8로 상당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2배 이상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야간 촬영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5매에서 6매 렌즈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초광각 렌즈로 촬영을 할 때 왜곡 현상이 줄어들 거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자동 초점 기능이 처음으로 초광각 렌즈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초광각 렌즈는 고정 초점이 들어가 있는데 풍경이나 배경 이런 걸 찍을 때는 이런 고정 초점 방식도 뭐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 초점이 들어가게 되면 이 초광각 렌즈로도 가까운 촬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센서 시프트 OIS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디지타임즈에서는 현재 12 프로 맥스의 광각에만 들어가 있는 센서 시프트 OIS가 초광각 카메라 렌즈까지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 렌즈 대신 이미지 센서를 안정화시켜서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술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초광각 렌즈가 과연 어떤 모델에 적용될지입니다. 바클레이 애널리스트들은 아이폰 13 라인업 모델 전체에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밍치권은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탑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클레이 애널리스트의 예측대로라면 센서 시프트 OIS도 전 모델에 적용이 되는 건데 현재까지 애플이 좀 해왔던 걸 보면 알만하죠. 아무튼 뭐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해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WWDC와 또 아이폰 13에 대한 정보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자꾸 13이라고 하니까 좀 저도 어색해요. 맨날 13 하다가 이게 13 하니까 좀 쉽지가 않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3, 13 의견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립네요, 13. 바이.